배움과 나눔 미래를 꿈꾸는 평생 학습 도시 우리 동구.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심리를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앞에는 마마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마뮤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알아두면 부티나는 오페라 상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마마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닉네임 듣고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이게 뭔가. 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조금 장황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도였어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하고 오페라를 공부를 해서 오페라 코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20대 시절을 그렇게 보냈고요. 거기서 온 뮤지션이라는 게 이제 제 닉네임에 한 자리 차지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경영 공부를 했어요. 갑자기 변덕이 들어서 인생길을 확 틀어버리느라 공부하고 그러고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오래 맡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온 마케팅의 마가 또 한 자리 차지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엄마가 되어서 저의 현재 아이덴티티 엄마의 말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우와. 그래서 저는 마마뮤입니다. 네. 우와, 닉네임 진짜 멋져요. 그 안에 세 개를 딱 이렇게. 살아온 길을 그냥 다 담아봤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전공하셨는데 오페라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쵸. 사실 그게 저도 사실 우연찮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잘 알고선 나 그거를 해야지라고 준비를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저는 실패가 가져다 준 전화위복이었어요. 인생길이 그래요. 뭔가 그렇더라고요. 꼬인 것 같으면 어떻게 맞아요. 보면 길이 열리고. 네, 맞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그 나이대가 그런 것 같긴 한데 뭘 해야 될지 이렇게 뚜렷이 사실 길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렇다고 막 대단한 솔리스트 막 연주자가 돼야지 막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공부나 더 하자. 그리고 저희 학교 대학원에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보통 사실 졸업생들 그냥 붙여주는 분위기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때 세상이 저를 똑 떨어뜨린 거예요. 웬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피아노과 헤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왜 떨어졌습니까? 들이댔죠. 그랬더니 저한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이제 오페라 스쿨에 새로운 헤드가 올 거야. 새로 올 건데 거기서 오페라 코치가 그러니까 오페라 반주를 해주고 이런 일을 할 학생을 찾는 데다. 근데 너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온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뭘 알고 한 게 아니라 저 사실 그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래니까 나 그거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새로 오시는 분을 이제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받았죠. 피아노를 쳐보래요. 쳤는데 네가 피아노는 잘 치는데 너는 오페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 그래서 네가 조금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뒤에 코스를 시작하게 해줄 건데 대신 그 전에 한 학기 동안은 청강을 하면서 랭귀지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때 한 학기 동안 쫓아다니면서 반주해주고 그리고 이태리어, 독일어, 불어를 한꺼번에 때려넣는 무모한 짓을 그때 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음 학기에 이제 과정을 들어가서 하게 됐죠. 그러셨구나. 오페라 관련한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오래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음악을 한 시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었던 건데 그 오페라 코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들 생소해 하시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오페라 코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두들 제가 노래를 하는 줄 아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노래도 하시잖아요. 돼지 멱다는 소리 원하시면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오페라 코치들이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그 오페라 싱어들이 이제 역할을 배분은 받잖아요. 이제 그게 되면은 자기가 담당하는 역할에 맞춰서 그 음악을 다 익혀야 되는데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인물을 다 혼자 공부하고 뭐 작품 배경을 공부하고 이런 게 정말 스스로 다 쳐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음악적으로나 작품적으로나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실제 연습을 할 때 이제 피아노 반주도 해주고 들으면서 음악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고
예,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완전 과외 선생님이네요. 그런 셈이에요. 그래서 오.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이제 실제 작품이 무대에 올라가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링 역할도 하고 잘 하고 있는지 이제 모니터링 역할도 하고 네. 아니면 실제 오케스트라 들어가서 건반악기 연주도 하고 또는 뭐 그 무대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는데 옛날에 이렇게 보면 프롬프터 박스 있어요. 네, 들어가서 네. 가사 불러주는 일도 하고요. 우와. 아니면 이제 백스테이지에 코러스들 등장할 때 있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멀리서 음악 소리 나는 것 같은 거 할 때 이제 거기서 그 지휘자 사인 같은 거 보면서 같이 코러스 지휘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하는 역할이 네, 너무 역할이 많은데요. 굉장히 다양해요. 월급을 한 10배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아니군요. 네.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저는 이게 참 무대 앞에 서는 사람 말고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연예인도 네. 그렇고 오페라 가수도 그렇고 무대에 빛나는 사람만 아는데 맞아요. 사실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엄청 거.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딱 무대를 보는 거는 정말 딱 되게 그 표면 예쁘게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뒤에서 그거를 움직이는 뭐 무대 장치, 뭐 의상 담당, 그 연출하시는 분들, 뭐 그 맞아. 스테이지 그런 프롭들 그 무대의 소품이라고 맞아.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 막 너무 정말 많은 분들이 동원이 돼서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의 작품이 이제 무대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품 시작할 때 오페라 코치의 역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게 왜 그 가수들도 가이드 해주는 가이드 네, 보컬 맞아요. 선생님들이 있어요.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약간의 뭐 뉘앙스나 어떤 네. 느낌을 전해주고 그걸 맞아요. 숙지하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코치분들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휘자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초빙돼서 오거나 네. 그럴 때는 처음부터 같이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네.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이제 사전에 그 지휘자의 스타일이나 어떤 음악의 방향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맞아. 미리 좀 익히고 힌트를 받아서 이런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해외에 계신 그런 지휘자분들이 오시기 전에는 코치랑 굉장히 많은 소통을 그렇죠. 하시겠네요. 네. 언어도 잘하셔야겠다. 그렇죠. 사실 이제 오페라가 네. 유럽에서 일어난 그런 시작된 네,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태리어, 불어, 독일어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네. 주로 사실은 이태리어가 많고요. 그래서 언어를 막 유창하게 얘기를 말로 할 수 있을 만큼이 요구되어지는 건 사실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바르게 발음을 내서 읽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가사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세 개 나라의 언어 이렇게 두꺼운 사전을 끼고 살았었어요. 맨날 찾아보고 가사 번역 좀 이렇게 보고 또 그걸 미리 알아야지 또 가사 내용을 알아야지 또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걸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건 이제 조금 맛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오페라 이야기를 해주실지.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무슨 얘기를 나누면은 재미있게 느끼실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요즘에 사실 그 뮤지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들한테 가까워졌잖아요. 많이 가요. 요즘 MZ세대들도 맞아요. 자주 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들 보시는데 오페라? 그렇게 많이 접할 기회가 있지도 않고 왠지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같고 조금 좀 그런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두 개가 그다지 뭐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영화 볼 때 뮤지컬은 자막 있는 느낌? 오페라는 자막 없는 느낌. 그럴 수 있어. 뭔지 못 알아듣겠다. 그렇죠. 대부분은 사실은 그 본고장 언어로 작품이 올라가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보시면 비싼 돈 내고 잠자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맞아. 예, 그래서 사실 사전에 내용을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 뭐 경험해 보시면 사실 알고 봤을 때 생각보다 재밌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인 거죠, 맞아, 진짜. 맞아. 근데 이제 포맷 자체로 보시면은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악 연주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하고 아, 극이 그렇지.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의외로 뮤지컬과 오페라를 혼돈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아, 맞다. 요즘은 오페라 자체를 잘 모르고 맞아요. 그냥 뮤지컬로 전부를 커버해서 아는 사람도 있겠어요. 맞아요. 꽤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우와, 했어요. 너무 네. 좋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포맷은 동일하고요. 거기 이제 음악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무대에서 연기를 하죠. 근데 이제 뮤지컬이 좀 더 근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장르이고요. 네. 오페라 같은 경우는 16세기 말경부터 이태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와, 16세기 말이면 1700년대 네, 후반? 네, 네, 맞습니다. 우와. 그래서 시간상 오페라가 훨씬 많이 앞서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자면 사실 오페라가 뮤지컬의 조상뻘인 거죠. 아, 그러네. 네, 네. 그러니까 뮤지컬도 사실 오페라가 이어져 오면서 거기서 파생된 거니까요. 네. 고조 할아버지.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다르냐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가장 뚜렷한 차이라고 한다면요. 들으면 소리가 일단은 다르잖아요. 클래식 정말 오페라는 말 그대로 고전 음악이 그대로 맞아요. 느껴지는 거고 그 뮤지컬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음악 스타일이 훨씬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대중음악의 색깔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뮤지컬 배우는 배우도 따로 있지만 아이돌이나 가수했던 분들이 많이 또 맞아요. 진입하기도 네,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차이를 한다면 노래하는 방법이 틀리죠. 아, 네. 방법이 그럼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게 뭐 이렇게 오페라 가수는 배에 힘 넣고 막 이런 식이고 뮤지컬은 안 그래도 되는. 사실 그 노래라는 게 네. 다 기본적으로 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리가 나오는 위치가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페라 가수들 같은 경우는 그 성악 전문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몸이 그게 저도 사실 그 성악 그 레슨을 조금 받아봤어요. 그 우와. 기전을 좀 알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단련이 돼서 그들이 내는 소리를 내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래요? 단시간에 막 이렇게 막 이런 소리가 나진 않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내 몸속에 있는 내부의 그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래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다 발달을 해서 소리를 냈을 때 그냥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내 몸이 악기화되는 거죠. 다 몸속에 무언가가 울림통이 다 되도록 네. 이게 네. 근육이 다 재조절이 되는 건가요? 뭔가 그러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이 낼 수 있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하는 게 오페라고요. 네. 그 뮤지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진짜 그 대중음악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조금 어찌 보면 이렇게 생목으로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요나 이런 거 노래하듯이 막 지르는 노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 성악과 출신의 뮤지컬 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분명히 클래식은 아닌데 클래식 느낌이 나게 있어요. 그런 뮤지컬 배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성악과 출신의 배우들은 들어보면요. 물론 그 성악의 색깔을 조금 담고는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창법조차도 뮤지컬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래요? 네, 아주 정통 성악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필요한 작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페라의 유령이나 팬텀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의 장르는 뮤지컬이지만 색깔은 정말 오페라의 색깔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에 따라서 약간 창법을 다르게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그 팬텀 오브 오페라. 네. 제가 그거를 어디서 봤더라? 캘리포니아 있을 때 봤나 봐요. 네네. 본고장에선 못 봤지만 어쨌든 뭐 약간 서브 가수들이라 할지라도 잘 훈련된 가수들의 걸 본 거잖아요. 근데 정말 거기서는
오페라스럽게 뭔가 발성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은 네네. 작품 기억이? 자체가 네. 그 오페라가 어쨌든 주제로 들어가 있다 보니 조금 그러한 방향으로 소리를 내죠. 아.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뮤지컬이지만 실제 오페라 컴퍼니에서도 많이 다뤄요. 와, 그래서 그렇구나. 예, 제가 몸담았던 저희 호주의 오페라 컴퍼니에서도 얼마 전에 오페라의 유령을 올렸다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막을 내렸어요. 오, 예. 워낙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페라 컴퍼니지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뮤지컬도 있어라는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간혹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크로스오버 되는군요. 네, 그게 가능하죠. 근데 뮤지컬 쪽에서 오페라를 다루는 건 불가하죠. 그렇겠다. 네. 이게 완전히 뭔가 더 훈련돼야 되는 어떤 게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는 또 다른 차이라 한다면 이제 악기 구성. 그러니까 이 오페라 같은 경우는 정통 오케스트라, 정통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구성이 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그 뮤지컬 같은 경우는 약간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인데 간혹은 약간 뭐랄까요 밴드라고 표현을 해야 더 맞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기타, 드럼, 뭐 신디사이저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또 뚜렷한 큰 차이라 한다면 마이크 사용 유무예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죠. 네. 그래요? 네, 본인의 그 몸이 그런 큰 목소리,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훈련을 통해서 내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실제 공연 올라갈 때 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전반의 음향 밸런스가 필요하거나 또는 레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이크를 제가 알기로는 무대 위쪽에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 어디 안 보이는 앞쪽에다가 뭐 설치를 하던가 약간 이렇게는 하는데 개개인이 이런 마이크 착용을 하지는 않아요. 오, 신기하다. 저는 오페라 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어릴 때 아버지 따라 그 카르멘? 카르멘을 어릴 때 봤어요. 근데 그 무대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게 막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던 그 기억이 있고 한참 커서는 보긴 봤는데 그게 막 기억에 막 남지 않는 거 보니까 제가 이해를 아예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뮤지컬은 종종 봤는데 그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마이크가 맞아요. 요즘 TV 같은 데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살색으로 아주 조그만한 핀 마이크라는 거, 그거를 아예 붙여놨더라고요. 살에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에 보면 이렇게 있고 아니면 가발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마로 빼요. 그래서 멀리서는 안 보이고. 무대가 멀기 때문에 어차피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마이크 착용을 다 하고 계세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 성량 차이가 엄청나다는 건데 오페라 가수들은 그러면 그 울림통이 엄청나서 어쨌든 그 울림으로 꽉 찬 무대. 사실 오페라 무대도 굉장히 크잖아요. 몇천석 무대도 있잖아요. 그걸 다 자기 울림으로.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 그 관객석 뒤까지 소리를 쫙 프로젝션 한다고 그러죠. 진짜 쫙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받으셨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무대를 보시면 사실 오페라 가수들 같은 경우 이렇게 풍채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몸이 작다고 해서 그걸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날씬하고 좋은 소리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약간 그래도 이렇게 몸에 조금 힘이 조금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크다 이런 분들이 많이 서시긴 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다. 네. 이게 용적이 크면 울림통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뮤지컬 배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량이 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근데 실제 뭐 큰 목소리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마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 마이크를 줄여야 될걸요. 그렇겠다. 그거 볼륨 조절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아까 언뜻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살짝 놓쳤어요.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하는 거는 오페라고 그 뮤지컬은 직접 연주하지 않더라도 BGM을 까는 건가요? 아니면 연주를 직접 해요. 라이브 연주를 직접 하는데 네. 뮤지컬 같은 경우는 BGM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그래요? 들어 해외 내한 공연할 때 같은 경우는 BGM을 쓰고요.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그 프랑스 오리지널 팀이 내한에서 네. 그 노트르담 드발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은 프랑스 현지에서도 BGM을 쓴대요. 네. 그러니까 그건 뮤지컬인 거. 네, 뮤지컬은 뮤지컬 BGM을 쓸 때도 있고 네. 연주할 때도 있고. 네. 근데 오케스트라는 무조건 오페라는 무조건 라이브. 네. 라이브로 네. 오케스트라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 제 무식이 들통나시고 무슨 말씀? 여하튼 네. 그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러니까 BGM을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소리 효과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다 라이브로 하지?라는 의문을 진짜 가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BGM이었구나를 알게 됐고 그거를 조금 내한 공연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인원들이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나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어떤 그쪽 좀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프랑스 현지에서도 그 작품만큼은 BGM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나 봐요. 네, 굉장히 뭔가 음향 효과나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매번 그걸 라이브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노트르담 곱추도 그러면 그 작품이요. 오페라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 작품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네. 그러니까 뮤지컬은 그렇게 BGM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노트르담 곱추가 뮤지컬인지 오페라인지도 진짜 헷갈릴 정도로 진짜 제가 일반인을 대변하는 거 맞겠죠? 대부분들 다 익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페라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역시도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라이브 연주를 할 때 소리가 밖으로 다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오케스트라가 무대 밑으로 들어가요. 밑으로 가는데 무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대 앞쪽으로 좀 더 돌출되는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층이나 3층 올라가시면 이제 밑에 쪽에 단원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된 공간, 그러니까 천정이 다 열려 있어요.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네네. 그래야지 성악가들도 그 소리를 듣고 또 같이 노래하고 그러니까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마이크를 통해 나오잖아요, 노래가. 그렇죠. 그래서 밴드도 다 마이크를 사용해요. 네, 다 같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리가 스피커로 나오니까 사실 굳이 그 공간을 열어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 위에를 다 덮어요. 다 덮어서 무대로 연장해서 쓰기도 하고, 네네. 가끔은 거기에 이렇게 특별석 좌석을 만들기도 해요. 관객석. 가까이 보라고. 네,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위를 다 가리고 그 음악 감독, 지휘자 이렇게 빼꼼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나와서 지휘하고 그 밑에 이제 밴드 있고 그 성악가, 그러니까 배우들, 뮤지컬 배우들 무대에서 이제 지휘자 보고. 네, 각자들 노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그 지휘자 사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와. 네. 전체가 그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한 사람의 감독이 지휘를 하기 때문이네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와. 그러니까 저 사람 그냥 앞에서 괜히 허공을 막 휘젓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대가 돌아가는 그 모든 관계자는 다 지휘자 사인을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보이는 보이는 위치에서는 직접 보지만 이렇게 사실은 잘 보시면 안 보이는 위치에 모니터 다 달려 있어요. 지휘자의 움직임 볼 수 있게. 네. 와,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제가 또 아직 알아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오페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음악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흔히 보시면요, 오페라 가수라고 불러요. 오페라 배우라고 안 하죠. 오페라 가수라고 해요. 근데 뮤지컬 같은 경우는 뮤지컬 배우. 네, 배우라고 부릅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악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도 네. 그래도 약간 생태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뮤지컬 쪽은 보면은
노래보다는 그러니까 노래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도 연기를 할 수 있으면은 또 무대 서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간혹 그 TV 배우분들도 무대에 올라가시는 맞아요. 경우 있잖아요. 조금 노래에 깜짝 놀라긴 하는데 간혹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네. 그리고 이제 뮤지컬 한번 잠깐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뮤지컬은 약간 그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그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럽 쪽에서 오는 뮤지컬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 아직 약간 오페라의 색깔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건 왜냐? 그 오페라가 유럽이 본고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헤리티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에 집중돼 있어요. 맞아. 좀 더 쇼 같아요. 맞아.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브로드웨이 42번가, 뭐 아가씨와 건달들, 막 이런 작품들 보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뮤지컬이라 한다면 뭐 최근에 뭐 모차르트도 있었고, 뭐 드라큘라 뭐 이런 작품들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은 되게 음악이 좀 더 서정적이고 스타일 자체가 조금 그러한 잔재, 오페라의 잔재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남아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만든 뮤지컬들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헤리티지를 품으려고 하는 맞아요. 그게 있군요. 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네, 오늘 제가 조금 전달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차이점들은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와, 오늘 내용 풍성했어요. 저 나중에 다시 이거 들으면서 복습해야겠어요.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